작년 한 해 집에서 커피 마시는데 얼마 쓰셨습니까? 카페에서 사 드신 거 말고 집에서 직접 타 드신 비용만요. 만약 캡슐 커피 머신을 쓰고 계신다면 자기도 모르게 최소 50만 원에서 60만 원은 좋게 쓰셨을 겁니다. 집에서 마시니까 아꼈다고 생각하셨겠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게다가 그 비싼 돈을 주고 산 멋들어진 캡슐 머신은요, 장담하는데 3년 안에 쓰레기통으로 직행할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야기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원래는 단돈 2, 3만 원이면 평생을 쓸 수 있는 이 단순한 주방 가전을 대기업들이 어떻게 교묘하게 둔갑시켜서 우리가 가입한 적도 없는 평생 유료 구독 서비스로 만들어 버렸는지 말입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 배후에는 누가 있으며 기업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문 한 가지가 무엇인지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제가 11년째 매일 쓰면서도 잔고장 한 번 없었던 단돈 3만 원짜리 진짜 살림도구도 공개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가 쓰던 부엌을 기억하시나요? 친정엄마의 부엌에는 묵직한 스테인리스 펄콜레이터나 투박한 가마솥 혹은 수십 년 된 무쇠팬이 어김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1960년대나 70년대에 결혼 선물로 받아서 30년 넘게 매 아침마다 불 위에 올라갔던 그런 물건들 말이죠. 그 단단한 냄비나 도구들은 관리만 잘하면 대를 물려줄 수 있을 정도로 튼튼했습니다. 어쩌다 물이 새거나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하셨나요? 하이마트로 달려가 새 제품을 사는 대신 동네 철물점이나 시장에서 몇백 원짜리 고무 패킹 하나 사서 갈아 끼우면 그만이었죠. 그러면 또 거짓말처럼 10년을 멀쩡하게 썼습니다. 과거의 주방용품과 가전은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구조는 단순했고 몸체는 단단한 금속이었으며 안에는 고장날 만한 복잡한 전자 회로판도 까다로운 센서도 스마트폰 업데이트 따위는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열을 가하는 부품과 자연의 중력, 이 두 가지만으로 완벽하게 작동했죠. 프렌치 프레스는 손에서 놓쳐서 깨뜨리지 않는 한 평생을 쓰고 1980년대에 나오던 투박한 기계식 커피 메이커나 풍년 압력솥 같은 물건들은 기본 10년, 15년은 가뿐하게 버텨주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지금 우리 부엌에 있는 가전들은 보증기간 1년만 지나면 귀신같이 고장이 나는 걸까요? 사건의 시작은 199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존 실반이라는 미국의 한 직장인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사무실 공용 커피포트에 담긴 커피가 몇 시간 동안 열판 위에서 졸아붙어 탄내가 나는 걸 보고 진저리를 친 거죠. 그래서 그는 작은 플라스틱 컵 안에 원두가루를 밀봉한 뒤 머신에 넣고 버튼만 누르면 신선한 커피 한 잔이 딱 나오는 장치를 발명했습니다. 설거지할 필요도 없고 기다릴 필요도 없는 이 마법 같은 물건의 이름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큐릭과 K컵 캡슐이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는 이 기계를 가정용이 아니라 사무실용으로 설계했다는 점입니다. 원래 비즈니스 모델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회사가 기계는 싸게 사고 대신 그 안에 들어가는 캡슐을 평생 사게 만드는 구조였죠. 기계는 미끼였고 진짜 낚싯바늘은 매일일 소비되는 캡슐이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구조 같지 않으신가요? 맞습니다. 100년 전 면도기 회사 질레트가 정립하고 오늘날 프린터 회사들이 똑같이 써먹는 면도날 마케팅입니다. 기계 본체는 손해를 보거나 원가에 가깝게 싸게 넘기고 소모품인 면도날이나 잉크 카트리지로 평생 폭리를 취하는 방식이죠. 5만 원짜리 프린터를 사면 몇 달 뒤 4만 원짜리 잉크를 계속 사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큐리그는 이 영리한 사기극을 커피에 접목했습니다. 캡슐을 아주 작은 플라스틱 통에 쪼개어 담아 파니까 소비자들이 매달 원두값을 얼마나 엄청나게 부풀려 내고 있는지 눈치채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2004년 이들은 이 모델을 마침내 일반 가정집 부엌으로 침투시키는데 성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주방 가전 산업을 지배하는
거대한 경제 구조에 민낯입니다. 주식시장에 상장된 대기업들은 매 분기마다 주주들에게 더 높은 매출과 이익을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 번 사면 30년을 쓰는 튼튼한 냄비나 가전만 만들어서는 분기 실적을 맞출 수가 없죠.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전략이 바로 계획된 진부화 플랜드 obsolescence입니다. 제품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고장나거나 쓸 수 없게끔 의도적으로 설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이마트나 백화점 주방 코너에 서서 화려한 디자인과 세련된 스마트 터치 패널에 마음을 빼앗기곤 합니다. 와, 이제는 밥솥이랑 커피 머신도 터치로 다 되네. 정말 세상 좋아졌다 하면서 웃돈을 얹어주죠. 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가전 뒷면에 화려한 로고나 번쩍이는 디자이너 컬렉션 색상은 전부 마케팅 환상에 불과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제품 내부의 소재와 구조입니다. 기계식 스위치 하나면 평생 고장 없이 쓸 수 있는 가전에 굳이 복잡한 전자기판과 수분에 취약한 터치 패널을 집어넣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야 보증 기간이 끝나는 1, 2년 뒤에 습기나 열기로 인해 기판이 쇼트나고 수리 비용이 새로 사는 값만큼 나와서 결국 소비자가 제품을 버리고 새 모델을 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속지 않으려면 제품의 표기 사항을 읽고 내부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진짜 오래가는 물건은 마케팅이 아니라 소재의 무게가 말해줍니다. 묵직한 무쇠, 두꺼운 스테인리스 스틸, 통알루미늄 주물, 그리고 열에 강한 내열유리나 원목 같은 천연 소재들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습니다. 반면 화려한 파스텔 톤의 세라믹 코팅이나 테플론 코팅, 가벼운 얇은 합금, 그리고 하중이 걸리는 회전 부위에 금속 대신 끼워 넣은 플라스틱 부품들은 전부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친정집에 여전히 현역으로 굴러다니는 10년 넘은 락앤락 통이나 할머니가 쓰시던 투박한 나무 도마를 떠올려 보세요. 외관은 유행이 지났을지언정 그 본질적인 내구성은 오늘날 백화점에서 수십만 원에 파는 디자인 한정판 가전들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대기업들이 분기 실적을 위해 우리의 지갑을 털어가는 이 정교한 시스템 속에서 과연 어떤 브랜드들이 마케팅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고 또 우리는 어떻게 현명하게 진짜 평생 쓸 명품을 골라내야 할지 지금부터 하나씩 아주 냉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의 지갑을 털어가는 주방용품과 가전업계의 거대한 함정들을 하나씩 해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대형마트나 하이마트, 백화점 주방 코너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세련된 브랜드들 중 무엇이 진짜 마케팅이 낳은 괴물인지 냉정하게 따져볼 시간입니다.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갈 곳은 앞서 말씀드린 캡슐 커피 머신 시장의 절대 강자, 바로 네스프레소와 버추오, 벨트오 시리즈입니다. 이 브랜드의 모회사는 글로벌 거대 식품 기업인 네슬레입니다. 이들이 한국 시장에서 펼치는 포지셔닝은 그야말로 프리미엄 그 자체입니다. 유명 할리우드 배우를 앞세워 극도로 세련되고 도회적인 이미지를 광고하죠. 백화점 1층 명품관 옆에 번쩍이는 부티크 매장을 차려놓고 마치 고급 호텔 라운지에 온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기술적 사양과 수학적 실체를 들여다보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네스프레소가 오리지널 캡슐의 특허가 만료되던 시점에 맞춰 내놓은 것이 바로 버추오 모델입니다. 오리지널 특허가 끝나자 전 세계 온갖 중소기업과 일리, 스타벅스 같은 경쟁사들이 호환 캡슐을 무더기로 쏟아내며 가격 경쟁을 벌였기 때문이죠. 네슬레는 떨어지는 수익성을 방어하기 위해 머리를 썼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버추오 머신에는 아주 정교한 바코드 스캔 기술이 탑재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캡슐 테두리에 인쇄된 고유의 바코드를 머신 내부의 광학 센서가 실시간으로 읽어내지 못하면 기계는 작동 자체를 거부합니다. 대기업들은 이를 두고 원두의 종류에 맞는 최적의 초고속 회전 추출, 키센트리퓨전과 크레마를 구현하기 위한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포장합니다.
소비자 안전과 완벽한 커피 품질을 위한 장치라는 것이죠. 하지만 기술 전문가들과 수리업계의 시선은 냉정합니다. 이건 기술적 혁신이 아니라 자사 정품 캡슐만 사 먹도록 소비자의 손발을 묶어버린 디지털 권리 관리, 즉 DRM, 디지털 라이츠 매니지먼트의 주방 가전판 버전일 뿐입니다. 실제로 이 바코드 스캔 시스템은 실생활에서 수많은 사용자들의 분통을 터뜨립니다. 머신을 반년만 쓰다 보면 커피 추출 과정에서 튀는 미세한 커피 가루와 유분, 그리고 한국 수돗물에 포함된 미네랄 성분이 내부 광학 센서 표면에 하얗게 굳어붙기 시작합니다. 이를 스케일 케일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이 센서 오염이 진행되면 머신은 정품 캡슐을 넣어도 바코드를 읽지 못하고 빨간불을 깜빡이며 작동을 멈춰버립니다. 센서가 정상 작동하더라도 고속 회전을 담당하는 내부 모터와 미세한 튜브 펌프 라인은 시간이 갈수록 내부 압력을 견디지 못합니다. 3호바 수준의 압력을 쓰는 일반 드립 머신과 달리 버추오는 분당 최대 7,000번 회전하는 원심력과 고압을 견뎌야 하므로 내부 플라스틱 커플링과 고무 패킹의 마모 속도가 치명적으로 빠릅니다. 수리 기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보증 기간 1년이 지나서 들어오는 버추어 머신의 대부분은 이 내부 스캔 센서 오염이나 고속 회전축의 플라스틱 기어 마모가 원인입니다. 그럼 이 머신을 집에서 쓸 때 드는 진짜 비용을 계산해 볼까요? 쿠팡이나 공식몰에서 파는 버추어 정품 캡슐의 가격은 개당 보통 800원에서 1,200원 선입니다. 스타벅스나 스페셜티 라인으로 가면 1,500원까지 치솟죠.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 평균 1,000원으로 잡겠습니다. 하루에 부부가 출근 전 한 잔, 주말에 한두 잔씩 해서 하루 평균 딱 3잔을 소비한다고 가정해보죠. 하루 3,000원입니다. 한 달이면 9만 원, 1년 365일이면 커피값으로만 무려 109만 5천 원이 나갑니다. 여기에 기계값 약 20만 원에서 30만 원을 더하면 첫 해 비용은 140만 원에 육박합니다. 반면 이마트나 동네 로스터리 카페에서 파는 제법 괜찮은 홀빈 원두나 분쇄 원두 1kg의 가격은 대략 3만 원에서 4만 원 선입니다. 원두 1kg으로는 약 100잔에서 120잔의 커피를 내릴 수 있죠. 잔당 원가로 환산하면 약 300원 안팎입니다. 같은 기준으로 하루 3잔을 일반 원두로 내려 마시면 1년 비용은 약 32만 8천 원에 불과합니다. 캡슐 커피를 마심으로써 매년 약 76만 원이라는 엄청난 웃돈을 대기업에 정기 구독료로 바치고 있는 셈입니다. 76만 원이면 가계부에서 무시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주말에 온 가족이 외식을 몇 번을 더 하거나 웬만한 최고급 주방 가전을 일시불로 살 수 있는 돈입니다. 편리함이라는 달콤한 사탕에 속아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매달 내고 있었던 것이죠. 잠시 숨을 고르고 이번엔 가전 매장에서 눈을 돌려 조리도구 코너로 가보겠습니다. 요즘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요리 채널 그리고 홈쇼핑에서 눌어붙지 않는 혁신적인 친환경 세라믹 프라이팬이라며 대대적으로 광고하는 제품들을 자주 보셨을 겁니다. 화려한 파스텔톤 핑크, 민트, 베이지 색상으로 눈을 사로잡는 이른바 디자이너 쿡웨어 브랜드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벨기에에서 시작해 한국 홈쇼핑과 백화점을 휩쓴 그린펜오 그린펜이나 젊은 주부들 사이에서 감성 살림 아이템으로 통하는 각종 국내외 세라믹 코팅 핀펜 브랜드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대개 미국 소송과 언론 보도에서 자주 언급되는 유해 물질인 PFAS, 즉 과불화 화합물과 테플론 코팅의 위험성을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우리 제품은 화학 코팅제 대신 모래에서 추출한 천연 세라믹 성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가열해도 발암물질이 나오지 않고 안전하다는 논리입니다. 듣기만 해도 당장 내 아이와 가족의 건강을 위해 기존 펜을 버리고 이 비싼 감성 펜을 사야 할 것만 같습니다. 백화점이나 모던하우스 같은 곳에서 세트로 사면 15만 원에서 30만 원을 훌쩍 넘어가는데도 말이죠. 하지만 이 세라믹 코팅펜의 치명적인 기술적 결함은
구매 후 딱 6달만 지나면 뼈아프게 드러납니다. 세라믹 코팅의 본질은 유기가소제가 섞인 미세한 실리카 모래 입자를 금속 표면에 얇게 구워 붙인 것입니다. 처음 한두 달은 계란 후라이가 미끄러지듯 움직이지만 이 세라믹 구조는 열 충격과 마찰에 극도로 취약합니다. 한국인들의 조리 특성을 생각해 보세요. 뜨겁게 달궈진 팬에 간장이나 고추장 양념을 넣고 자글자글 조리거나 김치찌개 베이스를 볶고 조리가 끝난 뒤 싱크대에 바로 넣어 수돗물을 촤탁 뿌리며 설거지를 하곤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급격한 온도 변화는 세라믹 표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균열 마이크로 크래킹을 만듭니다. 게다가 부드러운 수세미로 닦는다고 해도 매일 뒤집개와 숟가락이 부딪히면서 이 미세한 유리질 구조는 물리적으로 마모되어 떨어져 나갑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정확히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코팅의 넌스틱 기능이 완전히 사망합니다. 기름을 아무리 두르고 약불로 조리해도 계란 후라이가 처참하게 찢어지고 볶음밥이 바닥에 시커멓게 눌어붙기 시작하죠. 기술 사양을 뜯어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이런 감성 디자인 팬들의 상당수는 원가 절감을 위해 바닥면 두께가 2.5mm에서 3mm 미만으로 매우 얇은 알루미늄 합금 베이스를 사용합니다. 알루미늄이 얇으면 열전도는 빠르지만 그만큼 열을 머금지 못하고 쉽게 왜곡됩니다. 가스레인지, 불꽃이나 인덕션에 강한 열을 받으면 팬 바닥 중앙이 위로 볼록하게 솟아오르는 변형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바닥이 휘어지니 기름은 가장자리로 다 흘러내리고 중앙은 타고 코팅은 더 빨리 망가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결국 20만 원 돈을 주고 산 세트 중에서 가장 자주 쓰는 24cm, 28cm대 프라이팬은 1년도 못 가 쓰레기통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 팬의 연간 사용 비용을 계산해보면 15만 원짜리 세트를 사서 1년 쓰고 버리니 연간 비용은 그대로 15만 원입니다. 뒤에 파트 3에서 다룰 30년 넘게 쓰는 진짜 무쇠팬이나 통호중 스테인리스 팬의 연간 비용이 단돈 몇천 원 수준인 것에 비하면 엄청난 과소비이자 자원 낭비입니다. 마케팅 팀이 만든 감성적이고 건강한 부엌이라는 문구에 속아 실상은 세상에서 가장 수명이 짧은 소모품을 비싼 값에 사고 있었던 겁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살림 지갑을 지켜주는 진짜 정보는 오직 여기서만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의심해 봐야 할 카테고리는 한국 부엌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전기 압력 밥솥 시장입니다. 쿠쿠전자와 쿠첸이 양분하고 있는 이 시장은 그야말로 대한민국 가전 마케팅의 정점을 보여줍니다. 하이마트나 전자랜드 매장에 가보면 밥솥 한 대 가격이 50만 원, 60만 원을 넘어 심지어 80만 원대에 육박하는 모델들이 즐비합니다. 가전 판매원들은 눈을 반짝이며 설명하죠. 이 제품은 2.1기압 초고압 추출에 내솥 전체에 IH 유도 가열 코일이 감겨 있으며 스마트폰 앱과 연동되어 외부에서도 밥을 지을 수 있는 최고급 스마트 모델입니다. 사은품도 챙겨드릴게요. 여기에 대다수의 소비자들이 지갑을 엽니다. 매일 가족이 먹는 밥인데 가장 좋은 걸 사야지 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하지만 가전 수리 엔지니어들의 사설센터 현장 데이터를 보면 이 60만 원짜리 초호화 스마트 밥솥들의 실상은 그리 스마트하지 못합니다. 전기밥솥은 본질적으로 높은 열과 고온의 증기, 그리고 쌀 전분에서 나오는 끈적한 수분이 끊임없이 내부에서 휘몰아치는 가혹한 환경에서 작동합니다. 여기에 대기업들은 무슨 짓을 했을까요? 본체 상단에 화려한 컬러 LCD 액정 패널을 박아놓고 미세한 터치 센서를 깔았으며 내부에는 와이파이, 통신 모듈과 복잡한 메인 제어 기판 PCB를 심어 놓았습니다. 열과 증기가 가득한 통에 미세 전자 부품을 쑤셔 넣은 꼴입니다. 고압 증기가 배출되는 상부 밸브 근처의 고무 가스킷은 소모품이라 1, 2년 주기로 갈아주어야 하는데 많은 사용자들이 이를 놓치고 계속 사용합니다. 미세하게 새어나온 고압의 전분 증기는
곧바로 본체 내부로 침투하여 복잡한 터치 패널과 와이파이 기판을 부식시킵니다. 보증 기간 1년이 지나자마자 갑자기 버튼이 안 눌리거나 액정이 깜빡거리며 이일 같은 에러 코드를 뱉어내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기판이 나가면 수리비는 대개 10만 원에서 15만 원 이상 청구됩니다. 게다가 내솥 내부의 다이아몬드 코팅, 블랙샤인 코팅 같은 화려한 이름의 불소수지 코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단단하다고 광고해도 매일 쌀을 씻고 밥을 푸는 과정에서 2, 3년이면 바닥부터 서서히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벗겨진 코팅 사이로 알루미늄 베이스가 드러나면 밥에서 알루미늄 성분이 용출될 위험이 있어 내솥을 새로 사야 하는데 이 내솥 가격만 해도 7만 원에서 10만 원이 듭니다. 수학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60만 원짜리 프리미엄 IH 전기압력 밥솥을 사서 3년을 쓰고 그 사이에 고무 패킹 한 번 교체 15,000원, 내솥 한 번 교체 8,000원, 기판 고장으로 수리비 한 번 102,000원이 들었다고 칩시다. 마트 3년간 총 81만 5천 원이 들었습니다. 이를 연간 비용으로 환산하면 매년 약 27만 원씩 밥솥에 돈을 지불한 셈입니다. 밥 한 번 지어 먹는 비용 치고는 지나치게 비쌉니다. 과연 이 비싼 스마트 기능들이 진짜 밥맛을 좋게 만들어줄까요? 밥맛을 결정하는 핵심은 내솥의 두께와 무게를 통한 균일한 열전도 그리고 안정적인 압력 유지력입니다. 이는 굳이 60만 원짜리 컴퓨터 기판이 없어도 전통적인 기계식 구조와 묵직한 금속 무게만으로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는 물리 법칙입니다.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수십 년간 압력솥만 만들어 온 노포 기업의 단순한 아날로그 제품은 10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이보다 훨씬 찰지고 맛있는 밥을 고장 없이 30년 동안 지어냅니다. 이제 이번 파트의 마지막이자 가장 강력한 마케팅 사기극의 종착지로 가보겠습니다. 최근 2, 3년 사이 한국 시장을 강타한 이른바 미니멀 감성 소형 가전 열풍의 주역들입니다. 인스타 감성 카페나 젊은 1인 가구, 신혼부부의 브런치 테이블 사진에 약초처럼 등장하는 브랜드들이 있죠. 이탈리아 감성을 표방하며 클래식한 토스터기와 전기포트로 데히트를 친 스메그, 세메이지그나 드롱기, 델렁기, 그리고 일본의 미니멀리즘 디자인을 내세워 정수기와 발뮤다, 토스터기를 유행시킨 프리미엄 디자인 가전 브랜드들입니다. 이 제품들의 가격표를 보면 입이 떡 벌어집니다. 본질적으로 구조가 극도로 단순한 전기 주전자나 레트로풍 토스터기 한 대 가격이 20만 원에서 40만 원을 호가합니다. 대형마트나 하이마트에서 파는 일반 기계식 전기포트가 2만 원, 3만 원이면 사는 것에 비해 무려 10배가 넘는 가격입니다. 소비자들은 이건 단순한 가전이 아니라 주방의 품격을 높여주는 인테리어 오브제라며 기꺼이 그 돈을 지불합니다. 하지만 이 감성 가전들의 내부 인클로저와 메커니즘을 뜯어본 가전 수리 전문가들의 평가는 냉정하다 못해 처참합니다. 이 비싼 레트로 가전들의 속살을 분해해보면 기술적으로는 알리익스프레스나 다이소에서 파는 1, 2만 원짜리 저가 중국산 제품과 다를 바 없는 저렴한 부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물을 끓이는 핵심 부품인 가열 코일 헤드나 토스터기의 단순한 니크롬선 발열체 스프링 레버 구조는 수십 년 전 기술 그대로입니다. 심지어 내부 지지대나 레버 연결 부위처럼 힘을 많이 받고 열이 발생하는 핵심 가동 부위에도 원가 절감을 위해 금속이 아닌 일반 플라스틱 부품을 대거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스매그나 드론기 전기포트를 쓰다 보면 1, 2년 만에 뚜껑 개폐 버튼이 툭 부러지거나 내부 고무 패킹이 삭아서 물이 아래로 줄줄 새는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발뮤다 토스터기 역시 상단에 물을 몇 밀리리터 넣어서 스팀을 일으키는 아주 단순한 아이디어로 수십만 원을 받지만 그 내부의 미세한 스팀 파이프라인은 한국의 석회질 성분이나 청소 소홀로 인해 쉽게 막히고 내부 반사판의 얇은 합금 재질은 습기에 노출되어 금방 부식되거나
그 흐름이 앉아 탁기지 않습니다. 본사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걸면 수리 부품이 없다며 통째로 새로 사야 한다는 답변이 돌아오기 일쑤입니다. 리퍼빗이 비용마저 터무니없이 비싸죠. 예쁜 쓰레기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예쁜 외관에 취해 지불한 30만 원은 연간 비용으로 환산하면 3년 쓰고 고장 났을 때 매년 10만 원씩 디자인 값으로 허공에 날린 셈입니다. 기술적 알맹이는 전혀 없이 오직 겉껍데기의 매끄러운 곡선과 브랜드 로고 하나에 10배의 폭리를 취하는 구조. 이것이 바로 현대 주방 가전 마케팅이 숨기고 싶어 하는 가장 부끄러운 민낯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들의 화려한 말잔치와 세련된 카탈로그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소중한 살림 미천이 매년 기업들의 분기 실적을 위한 재물로 바쳐지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사야 할까요? 광고 한 줄 하지 않아도 화려한 스크린 하나 없어도 묵직하고 정직하게 부엌을 지키며 대를 이어 쓸 수 있는 진짜 주방용품과 숨은 명품들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이제 다음 파트에서 그 속 시원한 해답을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